안녕하세요. 김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인코텀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인코텀즈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인코텀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첫 번째가 새롭게 이제 수입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인코텀즈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상황이 많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드디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쪽 화면에 보시면요, 인코텀즈 2020이라고 해서 총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놨어요. 참고적으로 인코텀즈 2020이라고 하면 2020년부터 사용되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인코텀즈 2020이니까 2010년도에도 개정이 되고 2010이 있겠죠. 그 인코텀즈 2010 쓰면 잘못된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인코텀즈가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인코텀즈 2020인지 2010인지 2000인지 이렇게 버전을 꼭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인코텀즈는 가장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이에요. 그래서 자, 이 표로 돌아와서 보시면 총 4가지 이제 그룹으로 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E, F,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E, F와 C, D를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 국제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이제 내가 수입자라면 국제 배송비 배송비 포함이냐 미포함이냐라는 거예요. EF는요,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아요. EF는 부담하지 않는다. CD는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을 한다. CD는 국제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안에는 EXW가 있고요. F 그룹 안에는 FAS, FOB, 그리고 FCA가 있습니다. C 그룹 안에는요, CFR, CIF, CPT, CIP가 있고요. D 그룹 안에는 DAP, DPU, 그리고 DDP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11개 규칙이고, 이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EXW 규칙입니다. EXW 규칙인데요. EXW 규칙은 공장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출자는 어떻게 물건을 두면 되느냐? 자, 수입자와 수출자가 약속한 장소, 그게 보통은 수출자의 뭐 공장, 창고, 회사 이렇거든요. 그 약속된 주소지 안에 수입자가 직접 와가지고 물건을 픽업을 해갈 수 있게, 물건을 집어갈 수 있게끔 포장만 해두면 되는 거예요. 수출자는 그 약속된 주소지에 물건만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잘 포장해서 놔두면 된다. 그러면 수입자가 직접 그 공장이든 뭐 회사든 창고든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대리인, 뭐 운송인을 보내겠죠. 누군가를 보내서 물건을 딱 집어 들고 움직이는 순간부터의 모든 비용과, 이 부분 중요합니다. 비용과 더하기 위험까지도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수입자가 EXW 규칙 하에서 물건을 약속된 장소에서 이렇게 집어 들어가지고 막 움직여서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물건이 깨졌어요. 누구 책임이다? 수입자 책임. 수입자가 그 손상을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W 규칙에서는 EXW라고 인코텀즈 2020 EXW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약속된 지점을 적는 게 중요해요. 그 약속된 지점을 어떻게 적는 게 좋겠느냐? 가장 권고되고 있는 방식은 아예 풀 주소를 쓰는 겁니다. 그럼 그 주소지에서 위험과 물품의 위험, 손상 위험과 그리고 물품의 운송과 수반된 그 모든 비용이 수출자한테서부터 수입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W 규칙은 공장도 가격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비용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우리 그림에 보시면요. 자, 일단 운송수단에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EXW 규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 운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항공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철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뭐 해상, 항공, 해송, 이렇게 이렇게 복합 운송 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규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수출국, 그리고 수입국,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죠. 그 네모 박스는 수출자의 어떠한 이제 영업 장소, 그리고 수입자의 영업 장소, 각각의 영업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입자의 영업 장소 쪽을 보시면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수출국에서는 수출 통관이라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수입국에서는 수입 통관이라고 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수출국의 통관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은 수입자가 합니다. 근데 인코텀즈에서 딱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예외가 바로 EXW입니다. EXW는요, 수입자가 수출국의 통관도 하고, 수입국의 통관도 하고, 수출자 그 영업장까지 가가지고 물건 집어 들어서 그거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다 부담을 하니, 누가 의무를 엄청나게 많이 진다? 수입자가 많이 진다. 수입자 최대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국제 배송비가, 국제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 체결은 누가 또 해야 된다? 수입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요, 수출자의 영업장소 쪽에 바닥에 놓여져 있죠.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바닥에 약속된 주소지에 물건을 저렇게 포장해서 놔두면 이제 수출자는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거고, 수입자는 그 장소로 가서 자기가 뭐 차를 보내든 뭐를 보내든, 뭐 본인이 직접 차를 끌고 가든 그 물건을 직접 허리를 굽혀서 집어 들어 가지고 차에 실어서 나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수출국을 떠나기 전에 수출국의 어떠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국제 운송을 하고, 수입국에 도착하면 자기 나라에서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통관이 완료된 다음에 자기의 영업장까지 물건을 운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물건만 팔고 돈만 받고 자기 약속된 장소에 물건만 포장해서 놔두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F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 규칙 첫 번째는요, FCA입니다. FCA. 자, FCA는요, free carrier예요. free, 자유예요. 누가? 수출자가 자유예요. 어떻게 하면? carrier, 운송인에게 물건을 건네주면 자유예요. 여기서 운송인이라고 하는 건 국제 운송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국제 운송을 하는 사람은 누가 지정을 할까요? EF는 국제 배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운송을 하는 운송인은 누가 지정을 한다? 수입자가 지정을 한다.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 캐리어에게 수출자는 계약된 물건을 넘겨주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뭐? 비용과 위험, 이 두 가지, 비용, 위험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FCA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장소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수출자의 어떤 영업 구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출자의 영업 구내가 아닌 좀 더 떨어진 장소, 뭐 공항이 될 수도 있고 항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륙지의 특정 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디가 되었든 그 운송인에게 수입자가 지정한 국제 운송인에게 수출자가 물건을 건네주는, 점유권을 이전하는 순간부터 비용과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는 자유로워진다. 자, 지금 FCA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트럭이 가 있어요. 트럭에 보면 B라고 적혀 있죠. 이제 바이어, 수입자가 이제 보낸 혹은 수입자의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FCA 규칙에서 약속된 장소가 만약에 수출자의 영업 구내라고 한다라고 하면, 수출자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바이어가 트럭 자기 회사까지 보내왔잖아요. 그때는 트럭에 네가 물건까지 실어줘 라고 하는 이제 실어줘 라고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트럭 위에 이렇게 화물이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출자의 영업 장소가 아닌 수출국의 어느 특정 지점이라고 한다면 수출자도 자기 차에 물건 싣고 그 장소까지 약속 장소까지 국제 운송인 만나러,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더라고 하는 그 사람 만나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트럭에 싣고 그 장소까지 가서 자기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서 물건 왔어, 내 트럭에서 물건 꺼내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럭이 하나 아래쪽은 이제 S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 트럭, 셀러, 수출자의 트럭에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캐리어에게 물품을 인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점유권을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국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기는 순간부터 비용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FCA 규칙 역시도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운송 수단으로 배, 비행기 다 있죠. 모든 운송 규칙에서 사용이 가능한 어떤 운송 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의 통관, 수출국의 수출 통관은 누가? 수출자가. 수입국의 수입 통관은 누가? 수입자가. 이게 가장 노멀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세관에 대한 신고 절차는 각 나라에서 이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 F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 F규칙 나머지 두 가지는 뒤에서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FCD 순서로 하고는 있으나 이 인코텀즈가요. 운송 방식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지금처럼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해상 운송 이제 또는 내수로 운송, 그러니까 배로 움직이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앞부분에서는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F그룹에서는 FCA만이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칙이기 때문에 FCA만 보고 바로 C 이제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그룹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CPT라고 있어요. CPT. Carriage Paid To라고 하는 거예요. CD는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Carriage Paid To라고 해서 이제 그 제목에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은 각각의 국가에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CPT는 뭐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CFR과 이제 거의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CFR과 같은데 CPT는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CFR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 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칙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CPT 역시요, FCA처럼 수출자가 국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의 자유예요. 근데 완전한 자유가 아니야. 반만 자유예요. 어떤 면에서 자유냐면 바로 물품의 손상 위험으로부터 자유예요. 비용은 당연히 자유가 되면 안 되겠죠. 왜? CD는 수출자가 배송비를 다 내는 거니까. 자, 수출자가 직접 자기가 물건을 들고 수입자의 회사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수출자가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어디 포워딩에 전화해서 내가 물건을 저기 어디까지, 어느 나라까지 수출을 할 건데, 판매를 할 건데 너가 그 나라까지 물건 좀 가져다 줄래? 하고 포워딩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포워딩한테 어디에선가 물건을 넘겨주겠죠.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 셀러 자신이 지정한 포워딩이 트럭을 가지고 오면 그 트럭 위에 물건을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겐 사실 책임이 없어요. 인코텀즈 규칙에 따르자면. 그리고 비용은 수출자가 수입국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로 시작하는
규칙들 같은 경우는 C그룹은 이 CPT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CIP 그리고 CFR, CIF 모두 위험이 먼저 수출자에게서 수입자로 넘어가고 그리고 비용은 수입국에서 뒤늦게 넘어간다. 비용 부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T 뒤에는 그럼 뭘 쓰느냐? 수출자가 돈을 내는 지점.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한다. 그럼 CPT 인천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비용이 넘어가는 지점과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이 다르다. 위험 먼저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넘기고, 그리고 그 뒤에 수입국에서 비용을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IF예요. CIF는요, CPT랑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CIP에서 I가 인슈어런스, 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출자가 자신이 지정한 국제운송인 포워더한테 물건을 넘기는 순간에 이제 위험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운송계약 체결한 포워더가 물건 막 가져가다가 물건 사고 났어요, 운송 중에. 그럼 그 손상된 물건에 대해서 수출자는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CIF는 뭐냐면 위험은 그렇게 넘기지만 수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수입자야, 내가 널 위해서 보험은 가입해 줄게. 너 보험사에서 청구해가지고 뭔 일 있으면 보험금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출자가 보험 가입까지 해주는 거예요. 보험료 지불해서. 그리고 뭔가 일이 생기면 수입자는 수출자가 가입한 적하보험으로 어떠한 물품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 보상을 받을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게 바로 CIF예요. 그래서 CIF에서 이제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 보험 중에서도 가장 넓은 부보 범위를 가지는 ICCA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레벨루가 높은 수준의 보험으로 가입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그룹의 첫 번째가 바로 DAP예요.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특정 장소까지, 플레이스까지. 그 특정 장소를 어디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DAP 뒤에 어디가 쓰일지가 어느 장소가 이제 기재가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수입자의 회사라던가 아니면 창고 공장 같은 영업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항이나 항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가 국제 배송비뿐만 아니라 수입국에 어찌 보면 수입국 국내의 운송비까지도 지불을 할 수 있겠다. 자, DAP 그림 보시면 아래쪽 비용 넘어가는 짝대기, 위험 넘어가는 짝대기가 같이 돼 있죠. 비용과 위험을 같이 넘겨요. 어디서? 수입국에 약속된 장소에서 같이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셀러의 트럭이 수입국의 특정 장소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도착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수출자야, 물건 여기 트럭에 실려 있으니까 네가 내려. 그 순간부터의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게서 수입자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DPU예요. DPU, DDP랑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Unloaded 라고 해서 DAP에서는 수출자가 야, 수입자야, 내 트럭 여기 물건 실려 있어, 내려 라고 했다면 DPU에서는 DAP까지 가서 그 포워더가 차 문 열고 내려가지고 자기가 물건까지 직접 차에서 딱 내려주는, 언로드를 해주는 것까지가 바로 DPU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DDP예요. 제가 아까 EXW 설명을 드리면서 보통 수출국의 행정 절차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행정 절차는 수입자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EXW다. EXW는 수입자가 모든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DP는 반대예요. 수출자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 팔면서 진짜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는데 수출 신고, 수입 신고 싹 다 해주고, 심지어 수입국, 상대방 국가, 내 바이어 국가의 수입 세금까지도 싹 다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DDP 같은 경우에는 EXW와 반대. 누구의 최대 의무? 수출자의 최대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W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출국 행정 절차나 이런 거 뭐 내가 직접이든 대리인을 통해서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두렵다라고 하시면 EXW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때는 뭘 사용하면 좋겠다? FCA. FCA도 수출자의 영업군해를 장소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D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수출을 하는데 상대방이 바이어가 저 DDP로 물건 살게요 라고 할 때, 아, 내가 수입국의 수입 통관이라던가 뭐 수입세금 이런 것까지는 다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싶으면 DAP로 하자고 한다거나 DPU로 하자고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상 운송 방식에서 사용되는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F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FAS는요, free, 수출자는 자유예요. 어떻게 하면 자유다? alongside ship, 배 옆에다가 물건 놔두면 자유다. 그 순간부터 이제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FAS 같은 경우에는 뭐 벌크 화물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던가 아니면 컨테이너 화물 뭐 LCL이든 FCL이든 컨테이너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규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B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FOB에서 위험과 비용은 언제 넘어가냐? 수출자는 free, 언제 free예요? on board. 계약한, 판매하기로 한 물건이 수출국 국가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배에 물건이 실리는 순간, 온보드 되는 순간부터 비용과 위험은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국의 수출 동안 수출자가 하고요. 수입국의 수입 동안 수입자가 합니다. F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국제운송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 지정하고 뭐 배 언제 도착한다, 그러니까 너 어느 배에다가 물건 실어 수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수입자의 몫인 거예요. 물론 수입자가 직접 하진 않겠죠. 수입자가 포워더 섭외를 해서 그 포워더를 통해서 수출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는 지점 중요합니다. 온 보드 시점이에요. 이 온보드 시점을 잘 봐주세요. 왜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어서 CFR, CIF를 하는데 CFR, CIF에서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이 FOB랑 똑같아요. 자, 우리 앞선 이제 CFR을 이제 볼 텐데요. 앞선 CPT 이야기를 할 때 C그룹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위험을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수입국에서 비용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로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CFR도 마찬가지입니다. CFR, CIF도 마찬가지예요. CFR에서도 위험을 먼저 던지는데 그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넘어간다? 물건이 온보드 된 시점에 위험이 수입자에게로 위험 부담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용 부담은 C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위험 먼저 던져놓고 수입국에 두 당사자가 합의한 어떤 항구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IF는 이제 아까 우리 앞서서 CPT, CIP 봤던 거랑 같아요. CIF도 CFR이랑 같아요.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 인슈어런스, 보험이 더해집니다. 수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우리나라 국가에, 우리 수출 국가에서 배에 물건이 온보드 된 시점에 위험 너한테 넘길 거야. 위험 부담 너한테 넘길 거야. 대신에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화물, 적하보험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CIP에서는 적하보험을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서 가입을 해줄 때 가장 높은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ICCA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CIF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 ICC 수준의 보험에 가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로 운송을 하는데요. CIF를 써요. CIF를 써요.
이게 CIF는 해상 운송에 적합한 방식이잖아요. 사실은 CIP가 맞겠다. CIF가 아니라 항공 운송을 하면서 뭐 FOB, CFR, CIF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구분을 해서 운송 방식에 따라서도 이 인코텀지 규칙을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처음 이제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실 때에 인코텀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 어떤 가격 견적을 받거나 가격 견적을 내줄 때에 내가 EXW 가격으로 이제 받았는지, FOB 가격으로 받았는지, CPT 가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다 달라지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한 개당 1,000원이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럼 너무 싼데? 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덜컥 하신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중국의 공장도 가격인 거예요. 중국은 국내 운송비도 비싸거든요. 그럼 나중에 중국 국내 운송비에 중국 수출 대행 수수료에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마진율이 굉장히 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코텀지 규칙은 간략하게나마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코텀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코텀지가 버전이 10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버전 쓴다고 잘못된 거 아니다. 다만 인코텀지 규칙이 조금씩 계속 개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코텀지 규칙을 사용할 때에는 인코텀지 2010인지 2020인지 버전을 명시를 해주고 EXW, FOB, FCA, CFR, CIP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단순히 그 세 개 알파벳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개 알파벳 뒤에 그 특정 지점을 기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제가 좀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려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훑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인코텀즈에 대해서도 국제통상학과나 이렇게 무역학과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학기 동안 공부도 하고 그런 이제 어떠한 보면은 이제 국제 규칙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